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 강사 박세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과연 학생분들이 혼자서 인강 같은 것을 활용하여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마지막 단계, 수능 직전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면 좋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공부하시다가 방학 때 잠깐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수능 직전에 어떻게 이제 주말마다 이제 대치동 올라오셔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분들에 대한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대치동 학생분들에서도 이제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 90점까지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상의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신 분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92, 3, 5, 7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단어 실력이 되겠습니다.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매우 잘 외우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분들의 마지막은 이 수능 단어라는 것에서 약점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기본에서부터 중간 단계의 단어들 그리고 몇몇 고급 어휘들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수능에서 키워드로 작용해서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문제 지문 자체 주제를 파악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단어 하나를 모름으로써 선지를 못 골라서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수능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1, 2, 3, 4 수능에서 네 가지 뜻이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1번 뜻이나 2번 뜻 너무 한정적으로만 알고 있고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단어 뜻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만 한 상태인 건가를 먼저 따집니다. 수능 단어가 약하면 수능 단어를 외우게 시키고 그러면 단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문제 유형별 연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순서 삽입을 하나로 묶어 그리고 빈칸 해서 이제 순서 삽입과 빈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서 삽입하고 빈칸은 우리가 글을 재밌게 읽으려고 주어진 지문들이 아니고요. 시험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낸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의도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고 해서 그 현상들을 공부함으로써 소위 이제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들을 공부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쉽게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영어를 잘 읽고 해석에 있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건지 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에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런 방법은 지금 빨리 버려야 된다. 해석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근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맞으나 시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풀이 방법이다. 그러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배웠을 때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한 2달 정도 이제 보통 여유 있게 잡아가면은 뭐 2달, 2달 반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생이 지금 처한 상태랑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다 고려를 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좀 풀리게 하는 거죠. 이 학생은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겠다. 이 학생은 2점 위주로 풀면 좋겠다. 뭐 이 학생은 3점 위주로 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적으로 학생들한테 대입을 해서 문제 유형별로 자신감을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저희가 했던 것은 빈칸의 선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작년 9월에 바뀐 영어 모의고사의 기조가 그때 바뀌었는데 그 바뀐 기조 이전에도 제가 했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빈칸의 선지 연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부터는 아예 그냥 그 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표면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연습을 더 많이 강조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선지 연습을 중간중간 섞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이제 오늘 해당한 수업들의 양을 다 끝마치고 나서
마지막 한 10분, 15분 정도는 선지 연습을 몇 문제 정도 풀리게 해서 그 감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는 빈칸에서 뿐만 아니고 앞에 20번대에 있는 주제 문제들에서도 선지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 연습을 지금은 중간중간 섞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90에서 95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고를 때는 정답 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반복된 단어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크거나 너무 좁지 않은 적당한 정도로 모든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가 정도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선지는 고르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저는 스텝 1으로 보고 밑에 선지를 스텝 2로 보고 있는데, 스텝 1까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건 이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해봐라. 무슨 내용이었냐? 이게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스텝 2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정답이 안 나오고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 그 오답의 유형을 보고 이 학생이 이런 쪽에 지금 선지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점까지는 되지만은 그 위쪽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 93, 95 정도가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점검을 하면 첫 번째는 수능 단어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수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을 본인이 알고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어장 몇 권 외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커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순서 삽입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이 아니고 문제 푸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글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만들 때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가 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입니다. 내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후 과정인 선지에서 내가 정답 선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나는 선지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을 저는 주로 보고 이제 90점에서 그 위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80점 밑에서 이제 80점 중후반으로 해서 안정적 80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운 좋게 이제 90점 턱걸이라도 이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어느 고지선에서 지금 넘기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좀 몇 가지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